예,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2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많이 왔네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데이터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정확성을 위한 알고리즘도 많이 있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라는 개념도 도입됐고요.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뭐 처음에 DB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요, 그 트랜잭션이 뭐냐, 왜 필요하냐,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는요, 약간 다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트랜잭션이 왜 필요하고, 그걸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쓰시면 되고요. 그거만 갖고 있으면 실무에 가시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이터 제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데이터 제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용자한테 권한을 줬다가 안 줬다. 그러니까 뭐 일반 사용자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도록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공유의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일반 사용자들이 뭐 쓸데없는 시스템 테이블 같은 거 만지는 권한을 주는 거는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이제 그랜트, 주는 거, 리보크는 뺏는 거, SQL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샘플은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권한을 주는 거, 해서 뭐 시스템 권한, 일반 권한 쭉 주는 게 나와 있죠. 어떤 권한을 어떻게 준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권한을 줄 때는 그랜트, 리보크 이렇게 해서 준다라는 걸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이거 뭐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 샘플만 보시고요.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 어차피 DB에서 권한 같은 거 뭐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권한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샘플을 쭉 해놨으니까 요거는 천천히 이제 아마 교재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갖다가 이제 뭐 조회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다 실습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사시면 이게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혹시 뭐 그냥 이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랜트하고 리보크라는 게 있다라고 정도만 아셔도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롤이라는 게 있어요. 롤은 별게 아니고요. 이게 그랜트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 딱 하나씩 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죠. DBA 롤이다. 커넥트 롤이다. 이걸 이제 어떤 특정한 권한을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할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갖다가 좀 쉽게 주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된 권한을 그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커넥트 같은 거 쓸 수 있고요. 리소스 있고요. DBA. 요 세 가지 정도 쓰죠.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은 다 커넥트만 쓰는 거고요. 시스템 관리자는 요 두 개를 쓰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롤을 만드는 법 나오죠. 크리에이트 롤 만드는 법 보이죠? 이건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롤이 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동의어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은 이제 보면 뭐 이건 같은 말이다 해가지고 쓰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뭐 크게 많이 안 쓰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거는 다 끝내지 못하겠지만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DB가 이렇게 있으면요, 데이터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수십억 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거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그 RDB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동영상에다가 남기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뭐가 있냐면 RDBM을 튜닝하는 것이 이제 뒤쪽에 있어요. 그걸 아마 제가 동영상으로 남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 그 튜닝을 하면 데이터의 검색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빨라지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덱스하고 시퀀스예요. 그거만, 그러니까 오늘 하는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요. 나중에 여러분 교재 맨 뒤에 보면 RDBM에서 성능 높이기 위해서 튜닝한 것들을 볼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트랜잭션만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덱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SQL 명령문의 처리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특정 컬럼에 생성하는 거죠.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를 안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조비더라는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처음부터 쫙 읽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인덱스가 인덱스가 있으면 좀 확실히 빨리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소량의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아주 편하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거는, 자, 보세요. 인덱스라는 거는 SQL문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고, 이것이 없으면 전부 다 읽게 되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인덱스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트리 구조라는 걸 이용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비트리 구조는 그 이진트를 확장해서 N개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만약에 12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사이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로 오는 거죠. 17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사이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따다다다 가지치기를 해서 찾아가는 건데,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식, 매번 2번씩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잖아요. 그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 대신에 비트리 구조는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 찾아가는 게 빠른데, 비트리 구조는 이게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면 100 이하가 3개 있으면 요 사이 것도 3개씩, 3개나 2개씩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100 이하에 한 전체가 다 모여있고 요쪽에 몇 개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체 다 찾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인덱스를 만드는 거는 데이터를 빨리 찾게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느냐? 비트리를 만들어. 비트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만약에 170이면 딱 먹고 170이면 열로 거기서 찾는 거죠. 만약 300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90이야. 그럼 이쪽으로 가야죠. 따다다다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 4-5단계만 가도요. 수십억 개를 아마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 데이터가 있는데 다 100 이하야. 이쪽에는 2개씩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죠? 실체적으로 있는 거나 별 차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트리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는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요 밑에 거, 요 사이 거,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항상 유지를 해줘야지 비트리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데이터를 하나 넣을 때마다,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비트리가 새로 만들어줘야지.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컨셉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야 돼. 인덱스는 어떻게 만들어? 비트리 구조를 만들어. 근데 비트리 구조는 이게 여기서 요 100 이하 요 사이가 적절하게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한 개 다 모여 있어 봐. 그럼 사실은 비트리가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2m에서 쫙 순차로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트리가 만약에 속도를 제대로 내려면 밑에 것들이 균형 있게 되어야 돼. 이게 균형 있게 되려고 하면 데이터 업데이트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비트리를 계속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속도가 약간 처지겠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리를 하게 되면, 만들어만 놓으면 빨리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거를 하려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비트를 계속 새로 만들어야 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속도가 느려지지. 이해가 되셨죠? 요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득실인데,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트리를 하게 되면요. 비트리를 그럼 인덱스를 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앞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프라이머리 키가 쫙 있어. 그럼 프라이머리 키를 찾아갈 때 그냥 프라이머리 키를 놓고 그냥 써도 되는데 프라이머리 키를 어디에 있느냐를 찾기 위해서 인덱스를 따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를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지. 프라이머리 키를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잘 보세요. 프라이머리 키를 놓고 그냥 테이블을 운영해도 돼요. 근데 이걸 더 빨리 하려고 하면 프라이머리 키를 빨리 찾으면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 프라이머리 키를 빨리 찾기 위해서 또 인덱스를 또 하나 거는 거지. 미친 거지 뭐. 어쨌든 이건 속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오늘은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테이블이 있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이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도 이 프라이머리 키를 인덱스를 만들어 놨어. 근데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찾는 것 자체를 에다가도 또 인덱스를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돼요. 그렇지만 걸면은 더 빨라져요. 그렇지만 걸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비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는 거지. 업데이트 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찾아갈 때는 빠르지.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RDBMS를 튜닝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인덱스 같은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같은 거 새로 만나는 것들은 별도의 공간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원래는 프라이머리 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좌식으로 찾아가면 되는 건데 이 프라이머리 키가 어딘지를 모를 때 이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모를 때 이거를 찾는 인덱스를 또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민요를 찾으면 민요의 자수 모드는 5번에 가보시면 민요는 3번, 프라이머리가 3번이면 3번에서 8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덱스는요 속도를 빨리 속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프라이머리 키를 빨리 찾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에다 인덱스를 또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꽤 많은 경우가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럴 때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별도로만 해서 따로 찾아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RDBMS 같은 거 이렇게 튜닝하거나 이런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 테이블을 보고 이걸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자 인덱스를 통하여 데이터를 찾을 때는 앞에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인덱스를 통하여 프라이머리 키를 찾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레코드를 찾는 두 단계를 통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냥 프라이머리 키를 바로 찾는 건데 여기다 인덱스를 걸게 되면 이걸 통해서 찾고 그 다음에 찾죠. 이렇게 하게 되면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죠. 그래서 보세요. 인덱스를 통해 레코드 한 건을 읽는 것은 그죠? 과정이 아주 복잡하죠. 그죠? 보세요. 그 프라이머리 키를 쭉 읽어서 하면 좋은데 그 앞에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인덱스를 또 걸었으니 이 절차가 복잡할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읽어야 할 레코드 건수가 전체 테이블 레코드의 20% 정도를 넘었으면 인덱스를 할 필요 없잖아요. 시리얼하게 읽어도 되죠. 그런데 읽어야 할 데이터가 아주 몇 개 안 되는 건데 그거만 딱 찍어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인덱스를 걸어가지고 읽어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야 할 데이터가 아주 많으면 사실 그냥 순서대로 쭉 읽는 거랑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읽어야 할 데이터가 여기 이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탁 뽑아서 읽어야 될 경우에는 인덱스를 걸어서 여기 앞에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의 키를 찾기 위해서 인덱스를 또 거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개념이 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 20%, 30% 정도 데이터를 한 번에 쭉쭉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인덱스로 읽어오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인덱스를 걸어서 읽어오는 거는요. 이래서 여기서 하나, 이래서 여기서 하나, 이래서 여기서 하나, 그 읽어올 때 있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 오늘 설명한 거 되게 중요하죠. 자 볼게요. 인덱스를 왜 쓰냐? 그죠? 인덱스는 비트를 준다. 비트리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밸런스가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할 때마다 그 계속 새로 만들어줘야 돼. 이해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로 그냥 거기다가 찾아가면 되는데 거기다 또 인덱스를 걸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찾는 데이터가 띄엄띄엄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찾는 경우가 많다면 거기다가 인덱스를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찾아가는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빠르긴 하지만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그 하나의 레코드에 맞춰서 비트리가 다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법 업데이트 속도는 그게 빠르지 않을 거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더 안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한 얘기들이 초심자들한테는 되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슬라이드 보세요. 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튜닝할 때 그 튜닝 하시는 분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보는 관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